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재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거리를 뒀습니다. 윤추 대결의 향방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갈등이 최근 들어서 커밍아웃 사태라든가 윤 총장 특강 등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뭐 막바지랄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달아가는 느낌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어제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홍준표 의원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 두 사람 간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모든 얘기가 두 사람 싸움뿐이어서 국민들이 짜증이 난다. 총리는 뭐 하고 있느냐. 뭐 해임을 두 사람 다 건의하든가 중재를 하든가 하라고 했는데, 정세균 총리가 답변을 했어요.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더 지켜보기가 좀 어렵다. 뭐 조정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 질문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윤추 싸움이라고만 볼 수 있나요? 저는 추미애의 일방적인 스토킹, 일방적인 이지매, 멀쩡히 일하고 있는 윤석열을 자꾸 학대하고 괴롭히고 감찰하고 이런 건데, 윤추 간에 무슨 싸움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질문 자체가 전 적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렇죠. 정세균 총리도 뭐 조정을 하겠다, 뭐 국민한테 걱정을 지켜주고 있다, 뭐 하면서도 은근히 추미애 쪽 편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적당한 답은 아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추미애로부터 비롯되는데, 은근히 그 검찰 수사를 지금 막고 있고 탄압하고 있는 추미애 쪽 편을 서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얘기하는 게 저게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총리가 그 내각에 대해서 임명 건의도 하고 해임 건의도 하고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할 만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서는 재청권이 있으니까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를 동렬해 놓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 투구다, 뭐 진흙밭 싸움이다라는데,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쌍방과실, 쌍방폭행인가요? 자동차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추미애가 자꾸 뒤에서 박는 거예요. 그럼 100% 뒷차가 책임이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과거 적폐청산을 할 때는 다 박수를 치고 최고 검사라고 했어요. 운전 잘한다고 다 박수 쳤죠. 근데 자기들 수사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윤석열 나쁜 놈, 나쁜 사람, 저 쫓아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난폭 운전한다. 뭐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명분만 앞으로 내건 그 슬로건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산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도 다 좌천시키고. 그래서 하여튼 정세균 총리가 양쪽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시사하고 총리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줘야지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둘 다 책임 있어. 이거는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죠. 누가 잘못된, 그렇죠. 황희정승? 그건 정치의 영역인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추미애는 정치를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대충
두드려 막으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가 있습니다. 네. 내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채우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 네. 이분이 특히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거 네. 이걸 보면은 물론 뭐 충분히 거론할 만한 네. 사안이기는 하지만 네. 나름대로 윤석열을 좀 견제하고 싶은 심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심리가 크다고 봐야죠. 홍준표는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지만은 지난번에 대권 출마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네. 뭐 강력한 그렇죠. 대권 강력한 도전 의지를 후보인데 갖고 있죠. 지지율은 대선 후보 지지율은 아주 도토리 기재기예요. 네, 4, 5%. 네, 4, 5%도 안 되고 뭐 2, 3% 3% 뭐 뭐 이렇습니다. 안팎인데 윤석열은 지금 입시 원서도 안 냈는데 17.2% 예.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23.5%인데 그렇게 낮췄다. 마사지에 따른 소문도 있어요. 그렇게 높으니까 홍준표로서는 이번에 다음에 또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대권 후보에? 당연하죠. 당연하게 나가고 싶은 거죠.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으면 자신에 대해서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견제 질문을 국회에서 했다고 봐야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 예.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두기 예. 냉랭한 반응이랄까 이런 예. 것을 지금 잇따라 표명을 하고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검찰총장은 엄격하게 정치적 그렇죠.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 정치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고도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과거에 뭐 반기문이라든가 고건의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볼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약간의 이 견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뭐 내부의 허들이 내부의 장벽이 원래 더 높은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 장애물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본격 선언도 안 했는데 저렇게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면 다른 대권 잠룡들이 잠룡이 아니라 잡용이 돼버려요. 잡용 때문에. 잡초 같은 잡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원내대표로서는 잘 나가는 사람 좀 땡기고 밑에 늦은 사람은 좀 부추기고 이래서 좀 키 맞추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반기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반기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가 느닷없이 포기를 하니까 거의 이 공황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려면은 확실히 해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신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도 좀 정치를 하려고 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은 되겠어요. 그렇죠. 막상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할 건지 그쪽은 지금 아무래도 여러 대권 주자들이 군웅하고 하고 있죠. 다 도토리 끼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많을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경쟁을 벌이다가 과거에 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합쳤잖아요. 그렇죠. 단일화했어요. 그럼 또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제 국회 운영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혼란을 느낄 것이다. 결국은 정리되지 않겠느냐. 두 분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잘 해결. 이건 완전 유체이탈화법입니다. 사실은 뭐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보다는 노영민 실장의 답변이 더 비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생각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딱 입 다물고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 후보 그 지지율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민망해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유체이탈법이죠. 오죽했으면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오죽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수사를 방해했으면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유체이탈화법 남 얘기하듯이 그러니까요. 윤석열도 뭐 대답이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도 민망해할 것 같다. 그냥 하나만한 얘기죠. 아니, 민망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그걸 정리하라는 게 그렇죠.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를- 이 상황을 초래한 게 가장 큰 거는 문재인 아니에요. 네. 문재인부터 정리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그 국민이 반감이 윤석열에 대해서 투영돼가지고 지지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민망해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노 실장 보고 민망했습니다. 그분도 국회의원만도 3선을 했고 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누구고 정치를 상의하느냐 네. 그러니까 정치 참모 네. 책사가 누구냐 할 때 노영민을 지명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칭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큰 책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그 짝퉁 장비 같다는 생각도 드세요. 삼국지의 장비는 용감하게 칼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짝퉁 장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무주택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그 재인산성 얘기 나오니까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다. 이런 말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입을 대신하는 자리잖아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제 또 관심을 끈 것은 비서실장이 나왔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얘기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네. 말하자면 임기를 지키라, 채우라.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양정철 아니면 임종석 아니겠느냐 그렇죠. 전달한 사람이 네. 비선으로 전달할 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도 네. 나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은 답변 안 하는 것이 무슨 관례입니까? 뭐 솔직히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노영민이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겠죠. 문재인 예. 뭐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는 전했을 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는 얘기를 임기 채워라 문재인이가 얘기했다는 걸 없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지원해서 할 일은 없고 뭔가 메시지를 줬다고 봐야죠. 근데 노영민 입장에서도 뭐 그 얘기를 뭐 밝히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선택적인 침묵. 예. 진짜 필요한 얘기는 안 하고 안 할 얘기는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분명하게 소상하게 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의견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불리하면 숨고 유리하면 나타나고 좀 정치적인 행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은 예결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공세를 강하게 또 폈더라고요. 네. 뭐 금시 작비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옛날의 잘못을 지금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당신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MB도 수사했고 특검으로 인해서 김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과거에 수사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 다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윤 총장이 정치의 늪에 빠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치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러는데 글쎄요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가 한 적도 없고 그렇죠. 또 여론조사도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빼달라고 했고 정치한 적도 없고 오히려 퇴임 후에 정치는 추미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임 후에 국가 사회에 은혜를 받았으니 봉사할 기회를 찾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정치의 늪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왜 사돈남말하네 그러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정치의 늪에 빠져서 검찰의 그 개혁, 검찰의 중립성을 너무너무 흔들어가지고 검찰권이 아예 바닥으로 추락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앞길을 잘 모색하는 건커녕 윤석열 때리기 여기에 골몰하는 거 보면 윤석열 스토커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를 하겠다는데 네. 감찰을 벌이고 네. 있고 네. 또 라임 수사 이것도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네. 법사위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지금 커밍아웃을 네. 한 검사가 네. 307명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좀 조금 네. 수그러든 상황인데 박철원 안동지청장 예. 이 차장급 검사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사람들까지도 검사들이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검찰사의 네. 나물 네. 선업이다, 좋은 일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인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이 커밍아웃 검사들 살생부에 올렸다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추미애 예. 성격으로 봐서는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커밍아웃 검사들이 뭐 틀린 얘기 했나요? 지난번에 왜 이한우 제주지검 검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 틀렸나요? 그러니까요. 내놓고 검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휘권 휘둘르고 인사권 휘둘렀잖아요. 또 최재만 검사 있잖아요. 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 이 사람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 역사의 나쁜 선례다. 이게 그 나쁜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이 커밍아웃 검사에 대해서 또 307명을 만약에 또 좌천하거나 한다면은 진짜 검찰들의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고, 지금 뭐 윤석열을 감찰을 구석구석 해가지고 지금 그 감찰하고 있잖아요. 또 예. 뭐 부인하고 네, 장모에 대해서도 장모, 처가 하고 쪽에 대해서도 예. 지금 서울 하다못해 중앙지검 감찰할 거 없어서 뭐 언론사 사주하고 만난 것도 감찰하잖아요. 예. 사주 만난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 언론사하고 언제든지 검찰청장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나중에 발표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망신 주고 예, 또 뭐 해임 건의 하든지 해임 건의 분위기로 또 몰고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한테 그 타격은 주지 않으면서 쫓아내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네. 물러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물러나지 않고 네.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을 이미 공언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도 적절하게 치고 빠지기 수련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대검 네. 국감 때 한 방을 크게 때려서 추미애를 폐업해시키고 또 진천 특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 수사 의지를 분명히 네. 천명하면서 또 검찰 내부 네. 결속도 지금 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진천 특강위원은 호흡을 조절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두 사람 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 사실은 뭐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추미애도 이제 곧 거취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추미애 뭐 지금 서울시장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여권에서도 추미애를 그만큼 이용했으면은 그냥 잘라버리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냥 잘라보면 추미애를 또 토사구팽했다 소리 듣겠죠. 예. 시컨 이용해 먹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데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를 해놓고 악역을 맡겨놓고 잘라버린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한 자세죠. 예. 그래도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는 추미애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뭐, 어쨌든 추천위원회가 예.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얻어먹을 욕을 추미애가 지금 대신 먹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굉장히 고맙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검심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완전히 몰렸다고 봐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몰려있죠. 그래서 검찰 내 호남 인맥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주요 보직을 네.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에서는 지금 왕따 예.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장기전으로 갈 때는 윤석열 총장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민심을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헌법 정신을 지금 강조하는 게 윤석열이고, 추미애는 검찰 개혁이니 뭐 말은 미사여구지만 그 속심은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의를 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가 뭐 잠깐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에 동의를 하고요. 예.